오래간만 3년 만에 네, 제가 3년 만인가요? 3년 만 그죠? 강의는 되게 제가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 자랑을 한번 할게요. 이게 우리 본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덕트 아카데미 수료를 하신 분에게 주어지는 이 브로치거든요. VP 이상 직급을 달성을 하신 분들이 지금 오늘 신청하셨죠? 어제 신청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간이 딱 있어서 신청을 하시고 본사 가셔가지고요. 이 강의를 딱 들으시면 요 회사에서 제공되는 PPT 가지고 동일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기에서 프로덕트 아카데미에 신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와서 여러분께 그 강의를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기초 3종, 우리 PM의 기초 3종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초 3종을 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거냐면 비타민과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기초 3종으로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저 이렇게 있는데 그 기초 3종이 기본이 되는 영양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양소! 그치? 비타민과 미네랄! 그죠? 우리 제품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요,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그 비타민과 미네랄 중에서 오늘은 비타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우리가 PM을 먹고 아까 조우성 사모님 그 얘기 하셨죠? 너무 젊어지셨어. 저도 뵀거든요. 예전에 뵀는데 황골탈퇴 하셨어요. 정말 황골탈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하면 여기 예뻐진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이 제일 예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쁘고 오늘이 어제보다 더 젊어졌어요. 우리 왜 그랬을까요? PM 먹고 PM에 있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뭔가를 막 하다 보니까 막 젊어지고 막 예뻐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있는 PM의 기초 3종에 비타민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기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가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비타민은 비타민 중에서 이 비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비타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하면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 이게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비타민은요, 우리는 몸에서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장 발달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생명을 유지하거나 이런 거에는 꼭 필요하지만 사람 몸에서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를 하셔야지만 돼요. 근데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네, 결핍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은 생명 유지와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부족해지면 결핍증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또는 이런 영양제로 섭취, 외부에서 섭취를 해주셔야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보시면 비타민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 B군과 C가 있고요.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수용성, 지용성으로 나누지 않고요. 비타민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에너지, 항산화, 균형으로.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비타민 B군, 항산화의 대표적인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비타민 D 이렇게 해서 우리 제품과 함께 봤을 때 이 에너지를 내는 비타민 B군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제품, 그 다음에 항산화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제품, 그 다음에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제품,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이 액티바이즈는 뭐가 제일 많이 들어있죠? 네,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란화 추출물, 그 다음에 비트 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으면서 액티바이즈 우리 별명이 있죠? 가운데 써 있어요. 에너지 부스터. 우리 액티 드시면 어떻게 되죠? 빨개져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돼요? 가려워요. 가렵고 열이 막 나면서 에너지가 막 나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오후 시간 딱 됐을 때 밥 먹고 나면 나른나른하고 졸려요.
예전에 우리 뭐 마셨어요? PM 마시기 전에 바카스 또는 커피 이런 거 드셨는데 지금은 뭐 드세요? 그럼요. 저도 그래서 액티하고 리스토레이트 사실 같이 타왔어요. 그래서 액티를 드시면 에너지가 나게끔 해주는 이 에너지 부스터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액티바이즈의 이 비타민 B군을 가지고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B군은요 8가지가 있고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을 해주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혈액 생성에도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의 대사에도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비타민 B군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대부분 어떤 일하는 것들이 좀 비슷하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필요하고 혈액 생성에 필요하고 이렇게 비타민 B군 8가지는요. 하는 일이 좀 많이 겹치고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B군은 각자 있을 때보다 뭉쳐야 살아요. 그래서 뭉쳐있을 때, 다 같이 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시너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이 대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딱 먹으면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면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내는 거를 대사라고 해요. 대사작용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중간에 비타민 B1, 3, 6 이렇게 막 비오틴이 비타민 뭘까요? 맞습니다. 세븐. 비오틴 비타민 B7이에요. 비타민 B7. 예. 와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이 선물 증정권 있어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오늘. 네. 이렇게 비타민 B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대사가 돼서 에너지가 쓰이는데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사가 돼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에너지가 쓰여야 되는데 꼭 비타민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또 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산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호흡해서 들어온 산소가 같이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어떨 때 생길까요?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막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막 들고 운동하죠. 웨이트 할 때죠. 그리고 뒤에서 빗증이 쫓아와. 어떻게 돼요? 엄청 뛰어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뛰거나 운동을 하거나 해서 산소가 우리 몸에 충분히 들어갈 시간이 없을 때, 그럴 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요 젖산이 몸에 쌓여요. 젖산은 이제 산성이잖아요. 몸에 쌓이게 되면 근육에 이제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젖산은 물을 또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런 성향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젖산이 생기면 우리 근육에 근육통이 생기죠. 그리고 띵띵 붓죠. 물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부으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게 젖산 때문인데 이 젖산이 에너지로 간에서 다시 또 에너지로 쓰이려면 비타민 B3가 또 필요해요.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산소가 많이 있더라도 음식으로 먹은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내려면 비타민 B나 3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졸려요. 네. 에너지를 못 쓰죠. 근데 에너지는 우리 막 음식 먹었어요. 아까 막 드신 분들 계시죠? 막 먹었는데 에너지를 안 썼어요. 액티 안 먹고 막 비타민이 부족해서 에너지를 안 쓰게 되면 그 남는 에너지 어디 가요? 어디로 갈까요? 살덩어리. 그래, 살덩어리. 내장에 쌓이고 피하에 쌓여서 그죠? 살로 다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방도 축적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해야 돼요. 정답! 정답! 맞습니다. 맞아요. 액티를 먹으면 돼요. 액티바이즈는.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 네, 맞습니다. 액티바이즈를 먹어야 우리가 이렇게 먹었던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음식이 제대로 에너지로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B군이 이렇게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내는 데도 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임신하셨을 때 뭐 드셨어요? 제일 처음에 뭐 먹어야 된다? 엽산. 그쵸? 엽산 왜 드셨어요? 비영아이가 그죠? 왜냐하면 임신하게 되면 혈액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혈액을 통해서 태아에게 영양도 주고 또 태아의 혈액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엽산을 많이 드셨는데 엽산은요 혼자서 혈액을 못 만들어요. 비타민 B12하고 같이 있어야 혈액을 만드는데 비타민 B12와 엽산은 적혈구와 혈소판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단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건강 프로 이런 거에도 좀 많이 나와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혈관에서 어떤 일을 해요? 그죠? 어떤 일을 할까요? 네, 혈관에 상처를 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다가 유리 조각을 쫙 뿌리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관 안에 상처가 딱 이렇게 저 끝에처럼 혈관 안에 상처가 딱 생기면 혈소판이 가서 상처를 치유해서 달라붙게 하고 그 위에 계속 뭔가가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결국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게 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단백질 우리가 밥 먹으면 단백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백질 메티오닌이 단백질 시스테인으로 전환될 때 중간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나쁜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저 나쁜 시스테인으로 전환되지 않게끔 하려면 비타민 B12, 엽산, 6, 비타민 6, 9, 12가 있어야지만 나쁜 시스테인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음식은 꼭 먹어야 되고 우리 지금 단백질이라고 했지만 메티오닌 고기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밀가루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되는데 얘가 비타민 B, 6, 9, 12가 없으면 호모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이렇게 호모시스테인 대사에도 작용을 합니다. 결국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 비타민 B군의 역할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지금 비타민 B군 보고 있죠?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비타민 B군 8가지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체내에서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고 호모시스테인 대사에도 필요한데 혈액 생성에도 비타민 B군은 필요하다. 그러면 액티바이즈를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비타민 B군 때문에 우리가 액티바이트 드시고 나면 혈액순환 잘 돼서 뭐 노폐물이 빠지고 그래서 얼굴 이렇게 많이 성형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쌓여있는 다 빠지니까 예뻐지시잖아요. 혈액순환에 아주 대표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액티바이즈는 식사하기 전에 드셔도 좋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드셔도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거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를 내는 비타민 B군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비타민 A, C, E를 볼 겁니다.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파워 칵테일은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영양소 어떻게 뭐가 들어있는지는 우리 박스에 보면 다 있죠. 성분표가 다 있죠. 그래서 저 성분표에서 보시면 비타민 C와 E,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뭘로 볼까요? 우리가?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 전환되기 전의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A는요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는데 오늘은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A, 식물성인 카로틴을 위주로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비타민 A는 야간 시력 적응에 필요하고 피부와 점막 형성에도 필요하고 상피세포 성장과 발달에도 비타민 A가 꼭 필요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불이 딱 꺼졌어요.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터널에 딱 들어갔는데 눈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조리개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딱 어두운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A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저 옵신이라는 단백질하고 같이 탁 달라붙어가지고 로놉신을 생성을 해요. 근데 로놉신이 어두울 때 빛을 딱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물질인 거거든요. 그래서 터널에 딱 들어갈 때 순간 깜깜했다가 로놉신이 생성이 되면서 점점 시야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A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야맹증. 옛날에는 야맹증이 있다 그럴 때 뭐 먹었다고 얘기하죠? 계란? 응. 또 소간? 그걸 눈 좋아지는 거. 네, 당근 안 먹었었다는 얘기 많이 있었죠. 당근. 왜냐하면요. 그 아까 베타카로틴이 지금 식물성에 들어있는 거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베타카로틴은 사과나 당근에 있는 그런 빨간색 또는 주황색 그 색소에 들어있는 성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저 특히 진짜 그런 거 되게 싫어해갖고요. 당근을 쬐까만 것도 젓가락으로 아주 예술같이 걸러냈어요. 그래서 저는 어두운 데 딱 들어가면 이 조리개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야맹증이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걱정 없죠. 왜요? 그래요. 파워 칵테일 먹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두울 때 이런 야간 시력 적응을 위해서도 비타민 A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피세포를 이렇게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만들어주는 데에도 비타민 A가 필요한데 상피세포라고 하면 뭘까요? 상피세포. 세포는 들어가는데 상피세포래요. 상피세포. 우리 여기 다 피부죠? 그죠? 얘는 피부인데 상피세포. 콜라겐. 상피세포는요 점액으로 되어 있는 피부예요. 점액으로. 그러면 대표적인 상피세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입안을 상피세포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점액이 촉촉하게 있으면서 상피세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호 기능을 해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피세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입안에만 상피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폐에도 있고요. 장에도 있어요. 걔네는 다 점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A가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폐가 상피세포가 건강하지 않게 되면요. 저기를 통해서 감염되기가 쉽겠죠. 장의 상피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얘가 말라가지고 이 상피세포는 우리 점액이 있다고 했는데 점액이 없어서 말라있다라고 하면 소장에서 우리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피세포가 촉촉하게 점액으로 제대로 덮여있으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상피세포의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야간의 시력, 눈을 좋아지게 해주는 것과 상피세포 건강에 꼭 필요한 그런 영양 성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먹으면서도 왜 좋아지는지, 왜 눈이 좋아졌어요? 면역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면역이 좋아졌는데 왜 면역이 좋아졌는지를 모르고 있었죠. 이렇게 비타민 A가 있어서 우리 몸의 장의 전방을 건강하게 해주고 폐의 전방을 건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면역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비타민 C를 알아볼게요. 비타민 C 다양한 우리 음식이라든지 과일, 야채에도 많이 들어있죠. 우리 비타민 C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비타민 C는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어려서부터도 아마 비타민 C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저희 예전에는 레모나 많이 먹었죠. 네. 그죠? 쉽게 먹었었잖아요. 그것도 다 비타민 C. 비타민 C는 되게 다양한 이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양하게 접해 보셨기 때문에 드시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개인마다 드셔야 하는 양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비타민 C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건요. 대표 항산화 영양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의 대표 역할을 하고 결합 조직의 형성과 기능을 유지하고 철분 흡수에도 비타민 C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왜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게 비타민 C를
내가 필요한 권장량만큼 100%를 먹으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흡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80%? 다른 분들은? 25%? 그냥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권장량의 100%를 먹게 되면요 80%가 흡수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2배를 먹게 되면 50%, 5배를 먹으면 25%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네, 권장량, 그러니까 각자 필요한 양이 사실은 다 달라요. 흡수되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적정한 양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파워 칵테일을 오늘 10포 먹었어요. 한 달 후에 또 막 10포 확 먹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포로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포씩 꾸준히 드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포로 되어 있으면서 꾸준히 섭취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파워 칵테일입니다. 비타민C가 항산화의 대표 성분이라고 했었죠. 우리 비타민C가 하는 이 항산화, 우리가 왜 산화, 항산화 이런 얘기를 할 때 산화가 됐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늙어요. 또 녹슬어요. 맞아요. 그게 산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거를 저항하는 게 항산화거든요. 근데 몸을 산화시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라는 게 그런 일을 해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거나 해도 생성이 되는데 원래 산소는 우리 몸에 이렇게 보시면 이 녹색이 이제 전자거든요. 우리 몸에 전자가 8개가 딱 있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활성산소는 전자 하나가 없어진 상태로, 빼앗긴 상태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대사작용을 거치고 나서 몸에 남는 게 활성산소,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불안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겠죠. 불안하게 이렇게 발안되고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산소를 하나 더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어디서 갖고 올까요? 어디서 뭐가 뺏어와야 돼요. 정상세포에서 산소를 뺏어가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상처가 생기면서 점점 세포가 상하면서 질병으로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세포가 아닌 비타민C가 전자를 옛다 전자 가져라 하고 줘버려요. 그러면 활성산소는 불안정해서 산소 하나를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는데 정상세포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비타민C가 전자를 탁 줘버리니까 활성산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화가 돼요. 그죠? 우리 몸은 안정적으로 딱 갈 수가 있는 게 비타민C에서 활성산소로 전자를 보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가 대표적인 항산화의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C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 막 아무런 비타민C 그래 항산화 하지만 전혀 모르고 먹었던 항산화 제품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아까 나왔었죠? 콜라겐을 만들 때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C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남는 에너지를 다 쓰지 못했어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남는 지방들, 그죠? 지방을 세포로 보내서 태워야 되는데 지방을 쓰려고 하고 보니까 지방은 세포로 바로 못 들어가요. 저 카르니틴이라는 거에 얹혀서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카르니틴을 만드는 게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PM 드시고 살 빠지신 분들 되게 많죠. 그죠? 이게 에너지를 내게끔 하면서 지방 연소도 도와주면서 예뻐지면서 날씬해지면서 젊어지면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비타민들이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에도 비타민C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비타민C가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옛다 전자 먹어라 준다고 했죠? 철분한테도 주는 거예요. 철분에게 전자를 하나를 딱 주면 철분이 혈액이나 장에 잘 흡수가 되고 이동되기 좋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철분은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비타민C 같이 드셨을 때 훨씬 흡수나 이동이나 이런 효과를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다음 비타민 E 볼게요. 우리 여태까지는 수용성 비타민이었죠.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면서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식물에 들어있어요. 식품, 식물 같은 거.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호두 같은 견과류, 그죠?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얘는 항산화의 역할을 하고 되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지방의 가치, 그러니까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 성분의 가치 있으면서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데 PM에 그렇게 항산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비타민 E를 넣은 제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파워. 질문 손 들고 파워팩이. 파워틴 아니야. 질문 자 제일 수초 아니요. 비타민 E가 항산화 산화되는 거 방지, 산패 방지를 위해서 오메가 또 오메가3 또 듀오. 코큐틴 정답 맞습니다. 주시면 맞아서 예안 주겠습니다. 맞습니다. 봐요. 우리 피에서 오메가3랑 프리든 큐텐의 산패 방지를 위해서 비타민 E가 들어있죠. 그렇게 산패 방지하는 거를 제품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서 하냐? 이렇게 우리 세포막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단백질! 세포막은요, 인지질이라는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방이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수용성은 지방하고 결합되기 어렵죠. 그래서 비타민 E가 세포막이 쫙 있다가 활성산소가 와가지고 세포막에서 산소 전자 하나를 딱 훔쳐가려고 할 때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막이 상하는 거를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비타민 E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도 우리 몸에도요 네트워크가 존재해요. 우리 네트워크 좋아하잖아요. 그죠? 몸에도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항산화를 해줄 수 있는 몸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저렇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비타민 E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비타민 C가 전자 하나를 주고요. C가 잃어버리면 글루타치온이 전자 하나를 주고 이렇게 체인처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면서 전자를 서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몸에서 나오는 이 저 항산화 성분이 비타민 E가 부족했다. 그러면 저 체인이 제대로 굴러갈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항산화 영양제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에 균형 잡혀서 들어가야 저 항산화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E만 들어가고 비타민 C는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다 같이 들어가져야 제대로 된 항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항산화 비타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비타민 저 D는 균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몸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리스토레이트는 8종의 무기질과 비타민 D를 가지고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여기서 보시면 무기질은 근육이나 신경 및 기관의 적절한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기질이 엄청 다양한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무기질이 몇 프로일까요? 4%. 정답! 맞아요. 우리 몸에서 무기질은 3%밖에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되죠.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도 있고 뼈도 있고 머리카락 다 무기질일 것 같은데 실상 무기질은 우리 몸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4%가 우리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다 필요한 게 이 무기질인 거거든요. 그 무기질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무기질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비타민 D 보고 있는 거예요. 무기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을 보는데 무기질 말씀을 들었던 건 뭐냐면 칼슘과 인의 흡수와 이용, 뼈의 형성과 유지, 골다공증 위험 감소 이런 것들이 비타민 D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타민 D는요 사실 식품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종류도 너무 적고 흡수도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비타민 D를 다 얻고 있죠. 네, 햇볕을 딱 받으면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에서 비타민 D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비타민 D가 간과 심장에서 활성화가 되어주며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전체에서 무게질은 4%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를 하고 그 중에서 칼슘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칼슘의 농도를 조절을 하는데 비타민 D가 역할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자, 칼슘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칼슘은 우리 뼈나 치아, 그죠? 뼈나 치아를 형성을 하고 저쪽에 보시면 근육의 움직임에도 칼슘이 필요합니다. 우리 팔다리 근육 움직일 때 칼슘이 필요해요. 근데 팔과 다리에만 근육이 있나요? 우리 몸 안에도 근육이 있어요. 우리 심장도 근육이에요.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칼슘이 농도가 조절이 안 되면 우리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못 뛰어요. 그래서 심혈관계 문제의 어떤 심장의 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 병이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칼슘 때문에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에도 칼슘이 필요하고 또 신경 전달 물질도 칼슘이 우리 척수신경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에도 칼슘이 역할을 하고 혈액 응고할 때도요. 칼슘 없으면 혈액 응고가 안 돼요. 상처 났을 때 혈액이 응고돼서 이게 딱 상처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피가 나오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혈액 응고가 안 되면 계속 피가 나오죠. 그렇게 칼슘이 아주 중요한 우리 몸에서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비타민 D가 칼슘의 농도를 조절을 한다는 거죠. 혈중의 칼슘 농도가 너무 떨어지면요. 장에서 칼슘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심장에서 재흡수를 또 해요. 그런데도 부족하면 어디서 가져가죠? 그렇죠. 그래서 골다공증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비타민 D가 있어야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하면 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데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왜 우리 마그네슘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눈밑이 막 떨려요. 눈밑이 막 떨리고 막 칼슘이 너무 많으면 막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제대로 된 비율에 맞춰서 드셔야만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먹고 있는 리스토레이트의 2대1 비율에 맞춰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D가요.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역과 관련된 비타민 D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암세포, 인슐린,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관련해서 수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장암 이렇게 당뇨병 이렇게 혈압 이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D가 어디에 얼마나 더 많이 쓰이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스토레이트 지금 3개의 제품에 그러니까 3가지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 몸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제가 에너지, 항산화, 균형에 맞는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다 같이 드시는 우리가 먹고 있는 기초 3종을 아침에는 비타민 B 에너지 부스터의 역할을 하는 액티바이트가 같이 들어있는 파워 칵테일이 항산화의 역할을 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열어주면서 에너지를 내게 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오후 나른한 시간에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액티바이트가 역할을 해주고 저녁에는 균형을 이루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리스토레이트가 하루의 마감을 해주는 그런 새 제품이 우리 몸을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파워, 오후에 액티, 저녁에 리스토레이트 이렇게 3가지 제품만 가지고도 우리 몸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제품으로 우리는 더 나은 건강, 더 젊어진, 그다음에 더 예쁜 외모로 하루를 정말 활기차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먹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먹었더니 면역이 좋아져요, 예뻐져요, 살 빠져요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에는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들이 제대로 다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 몸에서 그런 균형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그냥 드실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시거나 할 때도 그래 활성산소 제거해야 돼, 전자 주려면 비타민C 있으면 돼,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이어 보이거든요. 앞서 우리 박진영 사장님이 양자기 갖고 되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거에 이런 거 이야기 하나만 들어가도 되게 크게 상대는 전문가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전달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지금 최은미 사장님 산하에서 우리 매달 한 가지 책을 읽고 북공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 박진영 사장님처럼 양자기 공부하고 책도 많이 보고 정말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또 최은미 사장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이런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덕분에 저도 그래서 덕분에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책도 들여다보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전달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조금 더 전문 지식 갖고 전달을 했을 때 상대에게는 우리가 더 전문가처럼 보여서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쉽게 조금 더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건강과 내가 제품을 전달한 그 상대 그분의 건강을 최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라도 더 알고 전달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